중국 로켓이 이르면 이번 주말 지구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켓은 지난 4월 말 중국이 첫 영구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로 발사한 로켓 덩어리입니다. 중국은 정거장의 가장 큰 조립 부품인 모듈을 창정 5B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 모듈은 무게가 22.5톤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 로켓은 보통 발사되고 몇 분이 지나면 가장 큰 덩어리인 부스터 등이 우주 비행체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지구로 추락하면서 마찰열로 잔해가 되고 사전에 정해진 지점에 낙하하게 되죠. 그런데 중국 로켓은 모듈을 순항 궤도에 올려놓은 임무를 다했음에도 낙하하지 못하고 지구 160km에서 180km 상공에서 지구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모듈은 지구 대기 내의 분자들과 충돌하면서 궤도를 잃어 언젠가는 지구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켓들이 지구 관제탑의 통제 아래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로켓은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가 멸망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포함 전 세계에 딱 두 곳만 있는 특수시설이 화제입니다. 바로 종자 저장소 시드볼트입니다. 시드볼트는 핵전쟁, 대홍수 등 지구에 발생할 수 있는 대재앙에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종자 저장고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다 녹더라도 잠기지 않도록 해발 130m 높이에 지어졌습니다. 온도는 항상 영하 20도로 유지되고 만약 전기 공급이 끊겨도 자연 냉동이 가능하며 강화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어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내진 설계가 제 역할을 못하더라도 천연 안반층이 최후의 보루로 저장소를 지키도록 했죠. 시드볼트는 경북 봉화와 노르웨이 스발바르 딱 두 곳에만 지어졌습니다. 시드볼트가 백두대간에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위치한 봉화군 춘향면은 태백산 사고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태백산 사고지는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죠. 조선 후기 당시 조선 왕실은 나라 역사 기록과 중요한 서적 및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에 조선 왕조 실록 등을 보관했죠. 한국의 시드볼트는 2015년 처음 생겨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종자은행과는 달리 이곳에 있는 씨앗들은 단순 종 보존 목적이 아닌 지구 종말급의 큰 재앙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야생식물 씨앗을 세계 각국에서 받거나 수집해 무상으로 보관합니다. 심지어 야생에서 볼 수 없었던 옛날 식물, 대표적으로 700년 전 고려시대 연꽃 아라홍련 씨앗까지 보관 중이죠. 한국 시드볼트에는 2020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맡긴 종자 100만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종자 보관소인 셈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제는 종자전쟁 시대인데 시드볼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다행이다. 유사시엔 저기로 가야 할 듯. 국가보안시설인데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우주감시 비행대는 지난 5월 4일 중국 로켓이 빠르면 5월 8일에 떨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주당국은 미국의 예측보다 하루 빠른 5월 7일로 추락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로켓이 어디로 추락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추락 시점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기관들은 중국 로켓이 태평양이나 미국 또는 유럽, 특히 프랑스 등에 추락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가디언은 궤도를 분석했을 때 북반구에서는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베이징, 남반구에서는 칠레와 뉴질랜드 웰링턴 등에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공군도 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변수가 워낙 다양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중국 로켓 잔해 추락에 대비하기 위해 미 우주사 연합우주작전센터와 공조 화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미 우주사 전략기획처 헤더위츠 중령을 포함해 일본, 독일 등 각국 우주 분야 요원들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감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로켓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만 유일하게 로켓이 전혀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로켓의 외부가 얇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마찰로 인해 쉽게 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큰 덩어리가 지구에 추락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전에도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통제불능 상태로 떨어진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중국의 18톤짜리 로켓과 2016년 중국의 첫 임시 우주정거장이 모두 통제불능 상태로 태평양에 떨어졌죠.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타임스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너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한 군사평론가 숭중핑 역시 로켓 잔해가 지구로 돌아오는 건 극히 정상적이라면서 중국의 우주기술이 발전하자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왕야난 항공우주잡지 편집장 역시 대부분 파편은 대기권에 진입하는 동안 타버리고 극히 일부만 지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것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의 로켓이 정확한 추적과 통제가 안 돼 추락하는 게 팩트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만약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면 서방 국가들의 위협이나 추락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주장보다는 어디에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거죠. 다수 한국인들은 중국이 또다시 민폐를 끼쳤다며 분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젠사키는 5월 5일 브리핑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추락 지점은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신들은 22톤에 달하는 큰 파편이 지구 중에서도 거주 지역에 추락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반대로 인명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천체물리학자 조나단 맥도웰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매우 낮다고 밝히면서 태평양이 지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젠사키에 따르면 미국은 조만간 중국 로켓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사키는 중국 로켓의 파편이 우주에서 밀집된다면 위험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이다. 한국의 시드볼트가 든든하긴 하지만 이 시설과 그 안의 종자들이 쓰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